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D&D 파마텍 종목 코드 347505이죠. 이 투자 분석 보고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요.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그리고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킨슨병, 이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D&D 파마텍의 가치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보고서의 핵심, 그 통찰력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진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핵심, 메쉬 치료제 DD01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주목받는 건가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DD01의 핵심은요. 이게 단순히 혈당 조절에만 관여하는 흔히 아시는 GLP-1 수용체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간에서 직접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글루카곤 수용체. 여기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말하자면 이중작용제라는 점입니다. 아하, 두 가지를 동시에? 그렇죠. 보고서를 보면 임상 이상에서 이게 12주 만에요. 12주 만에요. 엄청 빠르네요. 네. 투여군의 75.8%가 간 지방량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75% 이상이요. 와. 이게 위약군은 한 11.8% 정도였으니까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게다가 경쟁 약물들이 보통 한 48주,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도달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이 효과의 속도가 정말 놀랐다. 이런 분석입니다. 야, 12주 만에 경쟁 약물의 거의 1년치 효과라니 이건 단순히 효과가 좋다를 넘어서 진짜 속도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학회 AASLD에서도 후기 주요 초록으로 선정되고 또 국가 신약 개발 사업 과제로도 선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까지 확보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메쉬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오랄링크 플랫폼 이건 어떤가요?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 GLP-1 같은 펩타이드 약물들은 원래 먹으면 위장에서 잘 분해되거든요. 그렇죠. 흡수가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오랄링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약물 안정화제나 흡수 촉진제 이런 거에 더해서요. 좀 독창적인 방법을 써요. 비타민 B7 아시죠? 네, BOT. 네. 그 비오틴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걸 일종의 비밀 통로처럼 활용하는 비오틴 리간드 전략을 씁니다. 좀 똑똑한 방법이죠. 비타민 흡수 경로를 이용한다고요? 흥미로운데요? 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이 기술이 미국 메세라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됐다는 사실입니다. 규모가 최대 약 1조 원 규모예요. 1조요? 와. 네. 그리고 최근에 화이자가 이 메세라 인수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오랄링크 플랫폼의 기술적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화이자 같은 거대 기업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메세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곧 D&D 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 가치를 입증하는 거고 또 실제 나중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D&D 파마텍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또 잠재적인 위험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 측면에서도 경쟁사보다 앞서 있다는 언급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DD01과 오랄링크가 핵심인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자산도 언급하더라고요. 파킨슨병 치료제 NLY01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NLY01은 앞서 말씀드린 두 파이프라인에 비해서는 당장의 시장 관심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뒤에 있는 느낌. 네. 하지만 보고서는 이걸 일종의 콜옵션 같은 걸로 평가를 해요. 콜옵션이요? 주식 옵션 같은 건가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평가는 좀 보수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나중에 아주 큰 폭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권리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잠재력. 네. 파킨슨병 시장이 2034년에 약 17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되는 엄청 큰 시장인데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만약 NLY01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기업 가치를 정말 예상외로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DD01이나 오랄링크처럼 초기 개발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하는 이 사업 모델 자체 있잖아요. 네네,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후기 임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나 실패 리스크를 파트너사한테 넘기는 어떻게 보면 자본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줄이고 성공하면 이익은 나누고 스마트한 전략이네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는 이걸 실제 투자 관점에서 숫자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목표 주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보고서는 2025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28만 4,5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8만 4,500원? 꽤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여러 시나리오에다가 확률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아,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다르게 본 거군요. 네, DD01 기술 이전 성공하고 메세라 임상 1상도 성공하는 이걸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확률을 50%로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이때가 한 28만 원 정도고요. 네, 그게 기본. 여기에다가 만약 DD01이 동급 최고 약물, 베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받거나 M&A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때는 45만 원까지도 본다는 거죠. 이건 확률 30%로 봤고요. 와, 45만 원이요? 반대로 좀 안 좋은 경우 핵심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8만 5천 원. 이건 확률 20%로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감안해서 평균은 낸 게 28만 4,500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DD01하고 메세라 관련 임상 결과, 그리고 기술 계약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AASLD 발표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향후 한 일주일 정도 예상 주가 범위를 저점은 17만 5천 원, 고점은 21만 5천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7만 5천에서 21만 5천. 5천원에서 17만 5천원 사이인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도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관 평균 매수 추정가는 한 17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고요. 아,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좀 받쳐준다. 그렇죠. 이런 수급을 고려했을 때 17만 원대 중후반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D&D 파마텍은 MSH 치료제 DD01의 속도라는 경쟁력, 그리고 오랄링크 플랫폼의 외부 검증을 통한 가치 입증, 여기에 더해서 파킨슨병 치료제 NLY01이라는 잠재적 옵션까지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 이전 모델을 통해서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올 DD01 최종 데이터나 기술 이전 소식, 그리고 메세라의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요. DD01, 오랄링크, 메세라, NLY01 이 여러 파이프라인들이 각자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일정이 다르죠. 근데 만약에요, 이 성공 소식들이 어떤 순서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나 아니면 이 회사의 리스크 인식에 좀 미묘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공 소식의 순서요? 네. 예를 들어서 메세라 관련해서 먼저 긍정적인 소식이 빵 터져 나온다면 그 다음에 DD01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회사의 불확실성 수준이랄까?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메세라 쪽에서 좋은 소식이 먼저 나오면 기다리는 동안 좀 더 기대감을 갖거나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군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뭐랄까, 그 파이프라인 성공의 시너지 순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D&D 파마텍 보고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저희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